여러분, 혹시 감자 한 박스 사다가 절반도 못 드시고 버리신 적 있으시죠? 경기도 양평에서 밭일을 하시는 윤말순 어르신, 올해 72이세요. 주말마다 장에 가시면 꼭 감자를 한 박스씩 사오셨거든요. 값도 싸고 반찬으로 국으로 찌개로 뭐든 되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꺼내보셨더니 감자마다 하얀 싹이 삐죽삐죽 올라와 있었답니다. 껍질은 쪼글쪼글해지고 만져보니 물렁물렁하고 결국 반 넘게 버리셨다고 하세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감자 싹 안 나게 보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를 같이 넣어두면 싹이 안 난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면 오래 간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방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감자 보관 상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진짜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식재료인지, 특히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까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정말 아시면 감자를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잘못된 상식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자 보관할 때 사과를 넣어두면 싹이 안 난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웃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어디서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솔직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의 싹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 연구가 실험실에서 아주 높은 농도의 가스를 밀폐된 공간에 가둬놓고 한 실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 부엌이나 베란다에서 사과 한두 개 넣어두는 정도로는 에틸렌 농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선풍기 바람으로 태풍을 막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리 자체는 맞아요. 바람이 불면 저항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양이 워낙 적으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사과를 넣고 보관한 감자와 그냥 보관한 감자를 비교해보면 싹이 나는 시기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농업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가정 환경에서 사과를 이용한 감자 보관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오히려 사과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사과 자체에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감자 옆에 수분을 내뿜는 과일이 있으면 감자 주변이 축축해지면서 곰팡이가 피거나 더 빨리 물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자 보관할 때 사과 넣는 건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잘못된 상식입니다. 신문지로 감자를 하나하나 싸서 보관하면 오래 간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 방법이죠. 정성스럽게 하나씩 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수확한 뒤에도 계속 살아서 숨을 쉬는 식재료입니다. 호흡하면서 수분을 내뿜는데요. 신문지로 감자를 꽁꽁 싸버리면 그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문지에 그대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감자 표면이 축축하게 젖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싹이 나기 딱 좋은 조건입니다. 잠깐 여기서 비유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비 맞고 들어왔을 때 젖은 옷을 벗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한기가 들고 몸이 축축해지죠.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습기가 머금어진 신문지 속에 계속 있으면 오히려 더 빨리 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문지가 완전히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한 개씩 포장하듯 감싸는 게 아니라 바닥에 펴서 깔아주시는 방식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감자를 정말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감자는 수확 직후에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스스로 싹을 틔우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쉽게 말하면 감자의 겨울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에는 상온에 두셔도 싹이 잘 안 나서 감자 참 오래가네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겨울잠이 끝나면 어떤 방법을 쓰시든 상온에서는 결국 싹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끝나기 전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봄 감자는 보통 6월에서 7월에 수확되니까 9월이나 10월쯤이면 겨울잠이 끝나기 시작해요. 가을 감자는 10월 수확이니까 이듬해 1, 2월쯤이 되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아시면 미리 대비하실 수 있잖아요. 자,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사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박스째 베란다에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다 보니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거든요. 이 상태로 쌓아두면 습기 때문에 금방 썩거나 싹이 납니다. 집에 가져오시자마자 바닥에 쏟아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펼쳐두세요. 하루 정도요. 이렇게 표면 수분만 날려주셔도 보관기간이 확 늘어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반드시 그늘이어야 합니다. 햇빛에 두시면 감자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꼭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말려주세요. 수분을 날리셨으면 이제 박스에 담으실 차례입니다. 박스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사방에 송곳이나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10개 이상이요. 감자도 우리처럼 호흡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드나들 길이 있어야 합니다. 구멍을 뚫으셨으면 이제 담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신문지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 개씩 감싸지 마시고 바닥에 펼쳐서 쓰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박스 맨 아래에 신문지를 두어 장 넓게 펴주시고 그 위에 감자끼리 닿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한 줄 놓으세요. 그 위에 다시 신문지를 한 겹 덮고 또 감자를 한 줄 올리세요. 이렇게 번갈아 쌓으시는 거예요. 이러면 신문지가 층 사이에서 습기를 잡아주면서도 통풍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감자는 온도가 8도 이상 올라가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늘한 베란다나 현관처럼 온도가 낮은 곳에 두셔야 해요. 그리고 맨 윗줄 감자 위에는 어두운 색 천이나 비닐을 얹어서 빛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세요. 감자가 빛을 받으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몸에 해로운 성분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만 하시면 상온에서도 감자를 꽤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오래 몇 달씩 보관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특히 여름철에는 서늘한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이럴 때는 냉장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잘못된 상식이 나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발암 물질이 생긴다. 이 말 때문에 냉장고에 감자 넣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암 물질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인데요. 이건 냉장 보관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감자를 냉장고처럼 낮은 온도에 두면 감자 속 전분이 환원당이라는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 환원당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감자를 120도 이상의 높은 온도로 튀기거나 구울 때 생깁니다. 환원당이 고온에서 아크릴아마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냉장 보관한 감자를 꺼내서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냉장 보관한 감자는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120도 이하의 온도로 조리하시면 아크릴아마이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국내 식품 안전 관련 기관에서도 감자를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냉장 보관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냉장고 야채칸 온도를 가장 약하게 설정해 주세요. 야채칸은 냉장고 안에서 온도와 습도가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라 감자 보관에 딱 맞습니다. 감자를 야채칸에 넣으신 다음 신문지를 얇게 한 장 덮어주세요. 냉기가 감자에 직접 닿으면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정리하면 금방 드실 양은 서늘한 실온에 단기 보관하시고 오래 두고 드실 양은 야채칸에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냉장 보관한 감자는 튀기지 마시고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감자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 알려진 상식 3가지와 제대로 된 보관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감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 식재료인지, 특히 우리 세대에게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를 그냥 밑반찬 재료, 찌개 건더기 정도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자를 다시 보게 됩니다. 첫째, 혈압 관리에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약 30%, 그러니까 1300만 명 가까이가 고혈압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 세대에서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나타나니까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감자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감자 100g에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바나나는 100g에 350mg입니다. 감자가 바나나보다 약 30% 가까이 더 많아요. 이거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시죠? 칼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김치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젓갈도 먹잖아요. 이런 음식들에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빠져나가면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한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고혈압 위험이 있는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7일 동안 삶거나 구운 감자를 매일 드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자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피에 클로로겐산이 있다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감자에도 들어있어요. 충남 공주에서 퇴직하신 조영택 어르신, 올해 68이세요. 이분이 3년 전에 혈압이 높다고 진단받으셨는데요. 약을 드시면서 식단도 바꾸셨거든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에 찐 감자 2개를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물론 감자만으로 혈압이 떨어진 건 아니겠지만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 수치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감자를 매일 찌니까 아침이 편해졌어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둘째,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 감자가 혈당에 좋다고요? 감자는 혈당 올리는 음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감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편에 속하긴 해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감자를 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감자를 껍질째 구워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게 했더니 공복 혈당 수치가 오히려 소폭 줄어들고 심혈관 건강 지표까지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24년 미국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되었어요. 핵심은 조리법입니다. 같은 감자라도 기름에 튀기면 혈당이 확 올라가지만 껍질째 찌거나 구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찐 감자를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뜨거울 때는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이 식으면서 구조가 바뀌어요.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형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분이 소장을 그냥 지나쳐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 도착하면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돼요. 유익균이 이걸 먹고 자라면서 장 환경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쉽게 비유하면 뜨거운 감자는 고속도로, 식힌 감자는 국도예요. 같은 목적지에 가더라도 국도로 가면 천천히 가잖아요.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올라가니까 몸에 부담이 적은 거예요. 건강 전문가들은 하루에 약 15g에서 20g 정도의 저항성 전분을 식사에 포함하시면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찐 감자 2~3개를 식혀서 드시면 이 양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160도 이하의 온도로 다시 데우셔도 저항성 전분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 감자를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두셔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개를 쪄 놓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하루에 2~3개씩 꺼내 드시면 되거든요. 시간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이런 검소하면서도 알찬 건강법이 딱 맞잖아요. 강원도 춘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백음자 어르신, 올해 65이세요. 이분이 혈당 수치가 조금 높다고 나왔는데 약까지는 아직 아니고 식이요법으로 관리하시는 단계셨거든요. 어디서 듣고 찐 감자를 식혀서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나는 매일 아침에 감자 2개 쪄놓고 점심때 찬 걸로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석 달 뒤에 혈당 검사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나왔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감자만의 효과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식습관 변화의 한 부분으로 도움이 된 거죠. 자, 이제 감자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냄비에 삶으시면 물 조절이 어려우시죠?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감자가 축축해지고 너무 적으면 눌어붙고 전기밥솥을 쓰시면 이런 걱정이 싹 사라집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먹보다 살짝 작은 정도의 알맞은 크기를 골라주세요. 너무 큰 감자는 속까지 익는 동안 전분이 녹아서 포슬포슬한 식감이 안 나와요. 감자를 깨끗이 씻으신 다음 밥통에 넣어주세요. 물을 넣으실 건데 여기서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밥통 바닥이 살짝 잠길 만큼만 종이컵으로 한 컵이면 딱 좋습니다. 여기에 소금 2숟가락과 설탕 1숟가락을 넣어주세요. 소금은 감자의 단맛을 끌어올리고 설탕은 표면을 살짝 코팅해서 포슬포슬한 식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만능찜이나 찜모드 말고 밥 짓는 일반 취사모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야 수분이 적당히 날아가면서 속이 포슬포슬해집니다. 다 되면 뚜껑을 열어보세요. 껍질이 먹음직스럽게 갈라져 있고 수분이 날아가면서 속이 포슬포슬한 감자가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 팁 기억하시죠? 바로 드시고 싶으시겠지만 한 김 식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만들어지니까요.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식혀서 드세요. 뜨거울 때보다 혈당이 훨씬 덜 올라갑니다. 여기서 감자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감자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랫부분에 영양소가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칼륨도 그렇고 비타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싱싱하고 껍질색이 정상이라면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감자 껍질째 먹으라고 했는데 모든 감자를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초록색이 된 감자, 싹이 난 감자는 껍질은커녕 드시는 것 자체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자의 싹과 초록색으로 변한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감자가 스스로를 벌레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천연살충제 같은 거예요. 소량은 괜찮지만 일정량 이상 먹으시면 구토, 복통, 설사 같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어지러움이나 두통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솔라닌은 열에 강합니다. 아무리 오래 삶으셔도 볶으셔도 찌셔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싹이 난 감자를 푹 삶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감자 싹에는 100g당 80에서 100mg의 솔라닌이 들어있는데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정상적인 감자는 100g당 2에서 13mg 정도인데 싹이 나면 10배 가까이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럼 싹이 조금만 났을 때는 어떡하냐고요? 싹이 아주 조금만 났고 감자 전체가 아직 탱탱하고 단단하면 싹 난 부분을 최소 3cm 이상 깊고 넓게 도려내시고 조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감자가 물렁해지셨거나 먹었을 때 쓴맛이 나면 그건 독성이 상당히 퍼진 거예요.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까운 마음에 조금만 잘라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라닌 중독 증상은 빠르면 8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배가 아프고 토하는 정도인데 심하면 어지러움이나 식은땀, 심지어 호흡이 가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젊은 분들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셔도 반응이 더 세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안 드시는 게 맞아요. 식품 관련 안전기관에서도 감자의 싹과 녹색 부분을 깊이 도려내고 먹으면 안전하지만 맛이 쓰거나 껍질부터 속까지 초록색이면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쓴맛은 독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쓴 감자 드시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를 보관하실 때 양파랑 같이 두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반드시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양파가 내뿜는 습기와 가스 성분이 감자의 발화를 촉진시켜서 보통보다 훨씬 빨리 싹이 트거든요. 감자는 감자끼리, 양파는 양파끼리 따로 보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에서도 수분과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감자와 함께 두시면 안 좋습니다. 냉장고 안에서도 같은 칸에 넣지 마시고 따로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자 보관할 때 사과 넣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에틸렌가스의 양이 가정에서는 너무 적어요. 둘째, 신문지는 감자를 싸는 게 아니라 층층이 깔아서 쓰셔야 합니다. 싸면 습기가 차서 오히려 싹이 빨리 나요. 셋째, 냉장 보관한 감자는 튀기지 마시고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그래야 발암 의심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합니다. 넷째, 감자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많습니다. 혈압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다섯째, 찐 감자를 식혀서 드시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장 건강에도 좋아요. 여섯째, 싹 나고 초록색 된 감자의 솔라니는 열로 없앨 수 없습니다. 쓴맛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자 한 박스 사오셔도 이제 절반을 버리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일 찐 감자 2개, 한 김 식혀서 드시면 혈압도 혈당도 좋아지실 겁니다. 비싼 보충제 살 필요 없어요. 우리 밥상에 늘 있는 감자가 보약이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윤말순 어르신도 이 방법 알고 나서 지금은 감자를 야채 칸에 넣어서 석 달째 싱싱하게 드시고 계시대요. 이제 감자 버리는 일은 없어졌어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집에 감자 있으시면 지금 바로 야채 칸에 넣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